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지만 연휴가 길었던 만큼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후유증 극복 방법 알아봅니다. 오래된 경유 차량을 LPG 엔진으로 개조해주는 정부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차량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23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봅니다. 오늘은 가을이 더 깊어간다는 축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생활 패턴이 흐트러져서 오늘 하루 힘들게 보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팔이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한태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음식을 장만해 준비하고 친지,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시달린 주부들은 온몸이 쑤시기 마련입니다. 어깨도 또 아프고 팔 이런 데 안 쓰던 그걸 또 명절이다 보니까 쓰니까 좀 안 좋죠. 손목이나 어깨, 허리에 무리를 느끼거나 근육이 뭉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방에서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찜질이라든지 반신욕 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한방요법, 물리요법으로서 뜸질이나 핫백,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자극요법을 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쓰는데 1년에 2차례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연휴 탓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습해오는 압박감이라든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구나.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든 가사노동에다 흩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마음속 상처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명절 증후군이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해 심장이나 뇌에 무리가 올 수 있다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하루 빨리 되찾는 것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네, 주부들의 명절 증후군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추석 이후에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장을 보러 온 주부들에게 추석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너무 남자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쉬기만 하고 여자들이 계속 일하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추석 명절은 주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부부 갈등의 촉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렇게 촉발된 부부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인 9월 30일 이후 10월의 이혼 사건 접수 건수가 930여 건에 이르러 9월과 11월보다 200건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신청 사유는 시댁과의 갈등, 과중한 가사노동, 시댁과 친정 차별 등 명절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의 골이 주된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시댁에서 힘든 노동을 이어가는 아내의 소외감을 먼저 이해하고 따뜻한 대화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들도 불만을 쌓아놓기보다 그때그때 푸는 것이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정당하게 시댁 식구나 생산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호소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이런 기능적인 대화를 익히고 부부 갈등이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대구 가정법원이 마련한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 접수 단계 이전에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전문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가정법원의 전문 상담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차량 228만여 대가 경북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해 229만 9천여 대보다 0.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에는 53만 9천여 대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 기간이 짧아 추석 당일에 성묘 차량들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였지만 돌아갈 때는 주말이 이어져 차량이 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이 원전의 각종 고장 24건 가운데 63%인 15건이 부품 불량과 인적 실수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원전 관련 4개 공기업 노조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원을 13%가량 줄여 안전 시스템이 허술해졌고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기 고장률도 2010년 10%에서 2012년 39%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연 절감 사업의 하나로 노후된 경유 차량을 LPG 엔진으로 개조해주는 정부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엔진을 개조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차량 주인은 경남 진해에서 차가 고장났지만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LPG 개조 차량 부품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결국 대구까지 견인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에 나와 있는 대구 지역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원도라든지 타 지역에 서비스가 안 되는 쪽에 그 운행하다가 차가 문제가 발생될 때는 매번마다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환경부는 매연 절감 정책 일환으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 차량 엔진을 LPG 엔진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00여 대로 시작한 사업이 꾸준하게 늘어 2008년엔 4만 7천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노후화된 경유 차량 가운데 LPG 엔진으로 개조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9만 6천여 대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엔진 개조 업체는 모두 8개였지만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현재는 5개 업체만 사업 중입니다. 남은 업체들도 실적이 저조해 자신들이 지정한 사후 관리 지정 정비업체의 수리 비용도 제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행사고는 예서도 불가능하고 장차 대금 못 받으니까 예서가 또 당연히 해드릴 수도 없고. 실제 사업은 이제 시장에서 인증받은 그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실적이 저조하니까 뭐 이제 에이스 문제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환경부는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제도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엔진 개조 업체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LPG 개조 차량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173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곳곳에 만발해 있는 코스모스는 계절의 시계가 여름을 지나 가을에 맞춰졌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가을 운동회, 또 가을 소풍의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코스모스 군락지와 깊어가는 가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달성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7만 8천여 개로 나타나 수질 예보제상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강정 고령보의 경우 지난 20일 수질 분석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3천여 개로 열흘 전 2만 9천여 개보다 많이 줄어 일대 내려졌던 조류 경보를 한 단계 낮은 출현 알림으로 조정했고
구미보에 내려졌던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도 해제했습니다. 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2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성과와 다음 엑스포를 위한 과제를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5위의 관광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예견됐습니다. 역대 최고인 4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각종 공연과 전시에 자연스럽게 접근한 겁니다. 엑스포를 통해 지방의 문화 콘텐츠가 국제사회에 진출해 문화 한류를 이끌고 신흥 경제대국 터키와의 교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내용 면에서 얼마나 화려한지 또 그 유럽 서구에서 얼마나 관심이 큰지 문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그 협력 외교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크로드 거점 도시들과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이스탄불이 경주를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인정한 것은 향후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natanas습니다. Ürünler çok azdı. Yani eşyalar çok az gelmiş yani çok fazla bir şey satın alamadım. Maybe more costumes, samples of food, because you have some very beautiful food in Korea. That sort of thing to show them the human side of Korea. I think interests people a lot. 엑스포 행사장이 신9시가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분리돼 행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이 부족했고 경주와 경상북도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수도권 언론이 행사를 철저히 외면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차기 2015년 경주 엑스포를 이른바 실크로드 문화 엑스포로 개최하고 오는 2017년 엑스포는 실크로드에 위치한 국가의 역사 문화 도시에서 열 계획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이제 23일간의 대장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엑스포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엑스포를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포항 남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14명을 대상으로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등 5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심위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같은 선거 부정이 적발되면 후보자를 즉시 제명하고 10년간 복당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DGB금융지주가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모두에 오늘 예비 입찰 신청서를 내고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은행 인수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한 BS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입찰 신청을 했고 광주은행은 역시 BS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JB금융, 광주 전남상공인연합 그리고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했습니다. 최종 본입찰에 참여할 대상은 11월 말쯤에 정해져 12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모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70kg을 감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던 20대 여성이 어젯밤 11시쯤 남자친구와 함께 찾았던 대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초 모 케이블 방송에 몸무게 13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녀로 출연했고 위밴드 수술과 운동 등을 통해 70kg 이상 감량한 뒤 최근에 쓰러지는 일이 잦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 설립을 위해서 오늘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창립총회는 대구시와 대구 지역 음악계, 학계, 오페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들이 재단법인 정관을 확정하고 선임직 이사 후보자 9명을 추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2호선 경산 연장 구간 개통으로 도시철도 1, 2호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2만 9천 명 늘어 개통 이전인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연장 구간에 속하는 3개 역 가운데 영남대역이 하루 평균 이용객 10,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운수 수입도 개통 전보다 10% 증가해 924억 원을 달성했고 경산 연장 3개 역에서 1년간 거둬들인 운수 수입도 4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낡은 시설 2천여 건을 정비 대상으로 정한 뒤 올 상반기에 1차로 24억 원을 들여 800여 건을 정비했는데 하반기에도 30억 원을 추가로 도입해 연말까지는 60%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개통 때까지는 정비를 모두 끝낼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1차 정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남은 구간의 공사 실시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감삼역 내거리에서 서남시장 방향 130m 지점 달구벌대로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밤 9시 반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로 성서 방향 달구벌대로 3, 4, 5차로를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에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공사 구간을 통과할 땐 서행할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수능 50여일을 앞두고 이번 수능은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변화, 수시 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등으로 예년보다 부담이 높아진 만큼 입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며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을 수험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남은 기간 해오던 공부의 완성도를 높이고 목표 대학과 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를 영역별로 분석해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다음 달 8일 안용복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안용복 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1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고 야외 광장과 사당, 부대시설 등이 갖춰졌는데 개관일 독도 선착장에서는 이영희 한복 패션쇼와 어린이 참여 행사가 열리고 25일에는 안용복 예술제가 펼쳐지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7월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에 7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16살 최모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인이 한국말과 행동이 서툰 점을 이용해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사이 다른 일행들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주차된 택시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넉 달 반 동안 공석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으로 조석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최근 선임되자 경주시와 시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올해 말까지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이 차질 없이 이행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본사 이전을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했지만 한수원은 지난 7월 경주시가 추천한 임시 사무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며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